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륵사지 중심부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목탑 건립 비밀이 풀리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이 지난 3월부터 시작한 3차 발굴 조사 결과 목탑 기단의 축조 방법을 확인했고 목탑이 서탑보다 먼저 건립됐다는 단서를 밝혔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 공약 사업인 도시관리공단 설립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익산시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다음 달 중순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시도되는 시의회의 심의 결과가 관심입니다. 옛 수협 업한장에 마련된 군산 수제맥주 체험장인 비어포트가 개장 6개월 만에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청년 9명이 군산 메가로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면서 제보 선창에 시민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미륵사지 중심부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목탑은 아직까지 전체 규모와 축조 공정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과 익산시는 목탑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목탑지 보완 발굴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를 통해 목탑 기단의 축조 방법을 확인했고 서탑과의 건립 순서를 알 수 있는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제시대 최대 규모 사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미륵사지. 조사와 복원이 마무리된 서탑과 달리 중앙부에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목탑은 건축 시기와 방법, 규모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난 1981년과 1994년 미륵사 목탑에 대한 두 차례 발굴 조사가 이뤄졌지만 남아있는 기단 확인에 그쳤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원과 익산시는 3차 보완 발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발굴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문화재연구원은 목탑지 내외부를 평면 조사한 결과 목탑 기단의 축조 방법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제인들은 기단을 만들 때 땅을 고른 뒤 깬 돌과 흙을 층층이 쌓아 배수를 원활하게 만드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후 바깥쪽으로는 5단에서 6단, 안쪽으로는 2단으로 석축을 쌓고 석축 내부에는 성질이 다른 흙을 시루떡처럼 수평으로 다져 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단부 그리고 기단부 안쪽에 그 하부에 조성돼 있는 기초부가 명확하게 확인이 된 발굴 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외부 탐색 조사를 통해서는 목탑과 서탑의 건축 순서를 알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됐습니다. 미륵사 부지가 조성된 뒤 기초부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서탑과 달리 대지층과 목탑 기초층 흙을 비교한 결과 목탑은 기초 터파기와 성토 작업이 부지 조성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 같은 근거에 따라 목탑이 세워진 후 서탑이 뒤이어 지어졌고 목탑을 중심으로 미륵사의 공간 배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단 개축 흔적 등 목탑의 평면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됐습니다. 문화재연구소는 추가 연구를 통해 목탑의 정확한 평면 규모를 밝혀낼 방침입니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륵사지 복원을 위한 연구를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입니다. 나중에 이 미륵사지와 관련된 고증 연구들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 고증 상부 구조물이 어떻게 복원이 될지에 대한 그런 고증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명확한 그 기준 제시들을 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미륵사지 목탑에 대한 3차 보완 조사. 목탑 기단의 축조 방식과 석탑과의 건립 순서가 드러난 만큼 미륵사지 복원 연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정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이달 말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열람 공고를 지난 2일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고기간에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 이달 말이면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부가 공고한 내용을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비는 당초보다 늘어난 9,359억 원으로 공항은 오는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대통령 공약 사업인 새만금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사업비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전북도는 어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윤 대통령의 약속인 전북 공약 사업과 주요 국가 예산 사업에 정부안 반영을 집중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사업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과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 등입니다. 또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도 공사비에 5천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도내 취업자 수가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도내 취업자는 99만 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늘었습니다. 이는 월별 고용동향이 발표되기 시작한 1998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용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헌율 익산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도시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민선 8기에는 돌파구가 마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중순부터 열리는 제244회 익산시 의회 임시회에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은 이번이 세 번째 도전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다음 달 13일부터 15일간 열리는 제24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첫 상정 이후 세 번째 도전입니다. 앞서 익산시의회는 인구 감소와 공무원 조직 정원 조정, 사업장 관리 효율성자, 시기상조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조례안을 심의했던 해당 상임위에서는 찬반 논란 속에 표결까지 거쳤지만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7월 13일 날 회기가 그때 지금 우리가 상정하는 걸로. 익산시의회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굳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1월 14일부터 업무 보고를 하네요. 진짜 잘 될까요? 부실하게 된 익산시가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의 그 손실액을 전부 다 보전을 해줘야 하잖아요. 때문에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24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도시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조례안 심의를 맡게 될 기획행정위원회 등 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의회 설득 작업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설립 조례안이 상임위 관문을 넘어선다면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관리공단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우리가 충족시켜줄 수 있다고. 군민생활관과 서북권 다목적 체육관, 배산 실내체육관, 현수막 게시대 등 8개 사업장을 맡게 될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책임경영 실현과 지방재정 절감을 내세운 익산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또다시 벽에 부딪히게 될지 다음 달이면 판가름 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농촌관광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시는 수운마을 멜론 빙수 만들기와 미륵산 권역 완광 만들기, 백제 의상 체험을 비롯해 두동 편백마을 편백오일 천연 화장품 만들기, 용안 생태공원 탐방 등 문화와 관광,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연계된 여행 상품을 마련해 팸투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시는 팸투어 참여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서울에서 열린 내 나라 여행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교도소 세트장과 용안 생태습지공원 등 익산이 보유한 대표 관광지를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내 나라 여행 박람회는 국내 대표적인 여행 박람회로 전국 150개 기관이 참여하고 270개 부스가 운영됩니다. 고군산 군도 해역에 갑오징어 산란장 조성이 추진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서해본부는 군산시와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약을 맺고 갑오징어 산란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지난 5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비안도와 방축도 해역 두 곳에 산란시설물 600개를 설치해 연구한 결과 갑오징어의 인입과 산란이 확인됐습니다.
산란장 조성은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의 옛 도심인 중앙로 오시오 거리 가로변에 야간 경관 조명이 설치됩니다. 군산시는 오는 7월 말까지 1억 원을 들여 군산초등학교에서 옛 군산경찰서 200m 구간에 걷고 싶은 밤길 오시오 거리 야간 경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침체된 옛 도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통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입니다. 야간 경관 조명은 민들레 모형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의 무투표 당선인이 배출된 가운데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이 어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무투표 당선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무투표 당선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해 후보 공약 등을 유권자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인은 전국적으로 508명, 도내에서는 62명 나왔습니다. 두재균 전 전북대학교 총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후임 도정혁신단 태스크포스 단장으로 곽병선 전 군산대학교 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정헌 전북도지사직 인수위 대변인은 오늘 도의회 브리핑에서 두재균 도정혁신단 태스크포스 단장이 병원 진료와 인수위 업무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도민참여소통센터 센터장에는 이성일 전 도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도민참여소통센터는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각 분야의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한 소통 강화 차원의 조직입니다. 옛 수협 업한장의 수제맥주 체험장인 비어포트가 개장 6개월 만에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청년 9명이 군산 메가로 맥주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면서 인적이 드문 째보 선창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중화를 위한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째보 선창에 자리한 옛 수협 업한장. 넓게 펼쳐진 바다를 벗삼아 시원한 맥주 한 잔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곳이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기 시작한 건 지난해 12월. 수제 맥주 체험장인 비어포트로 문을 연 후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된 겁니다. 한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거리두기가 풀린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12월에 오픈을 해갖고 3개월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방역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면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주말에는 그 전석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오시고요. 군산 메가로 만든 정통 맥주 맛이 입소문이 나면서 인적 없던 째보 선창은 맥주 선창으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양조 기술을 배운 청년 창업가 9명이 16종류의 수제 맥주를 직접 만들어 한 달에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 6개월 만에 양조장 가동률은 30%에서 연말에는 80%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메가 생산량도 지난해 32헥타르에서 올해는 70헥타르, 4년도에는 600헥타르로 늘릴 계획이어서 농가의 기대감도 큽니다. 하지만 과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이면 지금 시설로는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워 양조장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40억 원가량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내년에 제2공장 설계를 완료하고 24년도에 이 공장을 구축해서 25년 하반기부터는 청년 창업을 4개 업체 더 창업을 늘려서 총 8개의 군산 맥주 업체를 육성할 계획이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이제 관건은 약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예정이 되는데 예산 확보에 좀 각별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 농가 소득, 도시 재생에 도움이 되고 있는 수제 맥주.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중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7월부터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의무교육 시간과 기간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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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의무교육 시간과 기간이 확대됩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1회 적발자의 의무교육은 1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 2회 적발자는 16시간, 3회 적발자는 48시간의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일수도 하루당 4시간으로 제한되면서 의무교육 기간은 최대 12일까지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 1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1,500여 명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994명으로 일주일째 10,000명 아래를 기록했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7,904명, 해외 유입 9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98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77명, 군산 46명, 익산 21명 등입니다. 감염제 생산 지수는 14일 기준 0.81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군산의 3월부터 5월까지 평균 기온이 역대 5번째로 높았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올해 군산의 봄철 평균 기온은 12.4도로 지난 1968년 관측 개시 이후 5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은 날이 많고 따뜻한 남풍이 자주 불어 기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군산의 봄철 평균 풍속은 초속 2.4m로 역대 최저값 4위를 기록했습니다. 어청도 해상 어선에서 조업 중이던 외국인 선원 1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32분쯤 옥도면 어청도 남방 5km 해상에서 72톤급 근해 안강망 어선 A호에 타고 있던 중국 선원 B씨가 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해경구조대 헬기 등을 급파하고 사고 해역에서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장수 지역에서 정치 자금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소지한 자원봉사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수군수 B 후보 측 자원봉사자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선거 자금으로 의심되는 현금 4,800만 원을 차 안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발견된 현금은 여러 개로 소분된 상태로 포장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 중 선거인에게 배부할 의도로 금품을 운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합니다. 인수위는 16일 도민참여소통센터를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장은 이성일 전 전북도의원이 맡았고 5개 분과 및 3개 전담반으로 들어오는 민원과 정책 대안들을 취합합니다. 운영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희망자는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있는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에 들어가 신청하면 됩니다. 도교육청이 아동 청소년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여부를 점검합니다. 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 유치원과 학교, 학생 상담 시설 등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취업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성범죄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자 해임과 운영자 변경, 시설 폐쇄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성범죄 알림 사이트를 통해 3달 동안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저소득층 개안 수술비를 연중 지원합니다. 지원 질환은 사시, 선천성 백내장, 녹내장 등 안과적 수술이며 수술비와 사전 검사비 중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눈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입니다. 보건소에 개안 수술 지원 서류를 접수하고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지원이 결정되면 희망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행사를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군산 장애인과 가족 등 1,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행사는 당초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군산장애인연합회는 장애인 권익 증진에 기여한 51명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하고 3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 복지기관은 부스를 설치하고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과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원광보건대가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 선정되면서 재학생의 해외 취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광보건대는 올해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학기부터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으로 7명의 재학생을 파견하게 됩니다. 선발된 학생은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원광보건대는 375명의 해외 취업자를 배출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최근 2년간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을 중단했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익산의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문화역사 시티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군산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86세 생신을 맞은 홀몸 어른시 댁을 방문해 생일을 축하하고 생일상을 지원해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흐리겠지만 낮 기온이 30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아침 기온이 19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8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